아버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그 다리가 저린 증세가 무릎 바깥쪽으로 간다 그러셨어요, 그쵸? 예. 그게 양쪽 다 그렇습니까? 오른쪽은 한 15년 전부터 그랬고, 왼쪽은 한 3년 전부터 지금 양쪽으로 다 아픕니다. 우측은 15년 전이고 좌측은 3년 전입니다. 아닙니다. 3년 전이에요. 네, 좌측은요. 4년 전이요? 예, 3년 전이에요. 예, 3년 전. 네. 예. 그 협착증 진단을 받으신 거죠, 어르신? 예. 그게 병원에서는 협착증이 생겼고 그 다음에 따로 거기서 받은 치료 같은 게 있으셨습니까? 치료는 링기로 안 맞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진단은 받았는데 링겔바트에 맞지 않으셨고. 예. 그러면 그 병원에서 입원도 하셨었어요? 예. 얼마 전 하셨습니까? 2주 했습니다. 2주. 예. 2주 입원. 그 병원에서 입원하고 나온 다음에 증세가 좀 많이 개선이 되던가요? 안 되답니다. 링기를 병원 안에서는 안 아프는데, 예. 밖에 나가서 또 일로 하니까 또 아프더라고요. 운전을 하니까요. 예. 그런데 협착증 진단은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르신, 예. 그 디스크 진단은 혹시 받지 않으셨나요? 또 다른 병원은 디스크 초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또 뭐 병원이 여러 군데 한 15년 동안 계속 내가 따져봤는데 변명을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 그 다녔던 병원 중에 예. 한의원도 있던가요? 한의원은 옛날에 10년 전에 가봤는데 피가 밑에 피가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피가 굳어가지고 덩어리채로 나올 때고 그때도 있더라고요. 10년 전에 예. 그러니까 한의원 치료를 받으신 적은 있으셨단 말씀이죠? 10년 전에. 예. 한의원 치료. 네, 혹시 다리가 차진 않으시던가요? 발이 밤에 되면 더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그쵸? 누워서 주무실 때쯤 되시면 예. 그때 그 오른쪽이 조금 더 아프고 왼쪽은 조금 이제 덜 아픈 형태긴 한데 그게 예. 무릎 바깥쪽으로 다리가 아픈데 그 예. 아픈 것이 선을 따라서 저린 형태로 가든가요? 아니면 다리가 터질 듯하게 아픈 형태로 가든가요? 다리가 시려운 식으로 시려운 식으로 좀 통증이 오더라고요. 시려운 느낌으로 오시죠?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아버님, 예. 이 증세가 지금 척추관 협착증에 해당되는 증세가 좀 많이 있긴 있으신데, 예. 디스크에 관련된 얘기도 좀 같이 나오고 있는 형태로 보이긴 하거든요. 예. 아버님 일하시는 게 트럭을 좀 모신다 그러셨잖아요. 큰 예. 차를. 예. 그러면 한 번에 앉아서 10시간 가까이 이제 앉아 계시는 것도 포함이 되시는 거죠. 예. 그게 원래 협착증의 정증은 걸으면 오히려 통증이 더 증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신데 예. 트럭을 운전하시다 보니까 이제 오래 앉아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걸을 때 느낌이 통증이 더 증가되는 형태로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예. 그다음에 주무실 때 점점 다리가 뭐 더 터지듯이 아프던가 아니면 약간 시려운 느낌이 있던가 이런 식으로 오는 것들은 협착증의 증세가 맞거든요. 예. 그리고 증세 자체가 무릎 밑에 쪽으로 다리 양쪽으로 약간 증세가 오는 형태가 처음에는 오른쪽 하나만 그랬는데 지금은 좌측도 같이 오는 걸 봐서는 협착증의 가장 기본된 베이스로 생겨 있는 증상은 맞는데 아직 MRI라든가 이런 자료를 최근래에 또 어떻게 더 찍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찍어봤습니다. 디스크에 해당되는 증세도 조금은 갖고 있지 않을까 해서 양쪽을 다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증세 자체는 협착증을 메인으로 봐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협착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더 드리면 협착증은 기본적으로는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증세 자체가 아주 빨리 전변이 되거나 심하게 악화되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예. 그리고 요 증세 자체가 협착증이 메인이라고 하더라도 심한 통증으로 호소되거나 아니면 대변과 소변을 가리지 못한 정도까지 오는 마미증후군 이렇게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면 보통 수술은
처음부터 막 시작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 비수술 요법인 보존적 치료 방법을 많이 쓰는데 그 보존적 치료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한방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한방 치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이게 퇴행적인 변화 때문에 특히 오래 앉아 계시니까 운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자꾸 이게 앉아 있다 보면 자꾸 점점 허리가 이렇게 눌러지게 돼요. 예. 그리고 그 왼쪽 다리에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제 기어를 받는다라든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골반도 약간 틀어지게 되거든요. 예, 틀어진 맞습니다. 자세로 오래 있다 보면 그 사이에 공간이 좁아져서 생기는 그런 퇴행 변화가 지금 같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되겠는데요. 예. 그런 경우에 가장 크게 고려할 수 있는 한방적 치료 중에 하나가 추나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르신. 추나요법 예.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는데. 예, 추나요법 뭐냐면 그 일종의 손으로 하는 한의사가 손으로 하는 수기요법 중에 하나인데요. 틀어져 있는 변위, 틀어져 있는 환부를 한의사가 직접 손으로 그 해당하는 부분에 엄지손가락이라든가 손바닥 같은 부위를 컨택을 해서 접촉을 해서 밀추자 당길 낮자거든요. 밀고 당기는 형태의 어떤 힘을 그 환자분이랑 의사가 같이 합을 맞춰서 이렇게 살살 틀어져 있는 변위를 교정하는 방법이 추나요법인데요. 예. 그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 앉아서 운전하는 그런 어떤 그 생활 환경, 그 다음에 15년 정도 꾸준하게 계속 허리에 압을 받아가면서 변형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예. 주변에 추나요법 할 수 있는 한의원 한번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두 예. 번째로는 이게 오래된 형태이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데 추나요법 통해서 이렇게 맞춰놨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되어 있는 형태로 갔으면 이게 틀어진 형태로 근육이라든가 인대, 힘줄이 다 밸런스가 깨진 상태로 세팅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도로 맞춰놔도 다시 돌아간단 말이죠. 이게 틀어져 있는 밸런스가 틀어져 있는 부분에 인대나 건을 어떻게 교정을 할 것인가, 그 맞춰줄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추나로 맞춰 있는 부분에서 그 해당한 틀어져 있는 부분에 밸런스가 깨져 있는 인대나 건에 탄성을 회복시켜주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이 한약을 쓰는 방법과 약침이라는 걸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약은 이제 먹는 형태로 해서 인대나 건을 강화시켜주는 약물을 우리가 쓰는 방법이고요. 약침이라고 하는 방법은 그 틀어져 있는 관절에 해당되는 변이 부분에 그 약화가 되어 있거나 약간 변이가 생겨서 밸런스 깨져 있는 부분에 인대나 힘줄 부분에 그 한방에서 쓰는 주사요법을 우리가 약침요법이라 하는데 그 인대나 건을 회복시켜주면서 탄성을 회복시켜주면서 통증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이 보통 봉독이라든가 아니면 홍화자 기름이라든가 아니면 녹용 같은 거의 추출물들을 보통 저희가 쓰는데요. 그런 그런 약들을 해당하는 부분에 직접 주사기로 주입해서 탄성을 회복시켜주는 방법을 쓰는 방법이 약침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래 있다 보면 점점 통증도 오고 막 저리저리 하시고 뭐 이제 뭔가 이제 무지근하기도 하고 막 그러신데요. 그 침으로 해당하는 환부의 근육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그 앉아 있는 자세들 보면 보통 뭐 손이라든가 발 또는 얼굴 같은 부분에 통증을 좀 떨어뜨려 놓으면서 근육의 어떤 활성도 높여주거나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혈들이 있는데 그런 혈들을 이용한 침치를 같이 병행하시면 보통 이런 식으로 한 3가지 정도 요법들을 같이 병행해서 환자분이 왔을 때 상태를 파악하고 어떤 걸 조금 더 메인으로 쓸 것인가 또는 어느 정도 기간을 볼 것인가를 치료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2, 3개월 정도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면 말씀하신 증세들에 일단은 완화되거나 호전을 보이시는 것만큼 확실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요법을 쓸 수 있는 그런 근처의 한의원들 살고 계시는 곳이 어느 쪽이신가요, 어르신? 경남 김해입니다. 경남 김해요. 아, 예. 김해나 뭐 장유나 아니면 저희 그 뭐 진해나 또는 뭐 근처에 부산 쪽 가시면 이런 식으로 치료하시는 한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제가 말한 것처럼 추나요법이나 약침요법을 좀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 한번 찾아가 보시면 수술을 당장 고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통증을 잠재울 수 있거나 관리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셨으면 합니다. 네, 아버님. 예. 네, 궁금증은 해결되셨고요. 예. 네,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치료 시도해 보시고 혹시 잘 개선이 안 되셨다면 저희 쪽으로 다시 한번 전화해 주세요. 아, 그 마치고도 통화 한번 더 하고 싶은데 내가 아, 하고
네, 저희가 그러면 방송 끝나고 다시 전화해드려서 상담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전화 상담 만나봤는데요. 먼저 임화성 원장님,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사진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일단 척추관이라는 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건데요. 척추관은 크게 이제 앞쪽으로는 여기 이제 추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여기 앞쪽인데 여기 이제 보면 추체에 해당되는 그 앞쪽에 있는 이제 척추 뼈가 되는 추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크라고 할 수 있는 추간판이 있습니다. 그다음 뒤쪽에는 여기 추궁이라고 하죠. 화첨돼서 추궁이라고 하는데 이 추궁이라고 하는 추궁판이 있는 요 사이에 있는 여기 공간이 척추관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그런 어떤 기관이 될 것이고 요 사이에는 스파이널 코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신경들이 지나가는 그런 공간이 척추관이 되겠고요. 요 공간이 퇴행적인 변화에 의해서 좁아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그런 질병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원인으로 척추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허리 통증 유발하거나 다리에 여러 가지 신경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증상들을 협착증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 변화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 척추가 나오고 있는데 정상 척추는 이렇게 단면이 보시면 이렇게 마진이 깔끔하게 떨어진 형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정상적인 척추를 보시게 되는데 비정상적인 척추를 보면 이렇게 그 지금 뭔가 안에 관이 좁아져서 그 사이에 스파이널 코드가 지나가는 부분이 좁아져 있는 형태가 되죠. 이렇게까지만 보면 이 상태가 이제 허리 디스크하고 이제 두 개가 좀 약간 비슷한 상태가 되는데 그 횡단면이 있을 겁니다. 예, 요 단면에 보시면 왼쪽은 정상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비정상인데 전체적으로 아까 디스크라고 한다 그러면 한쪽이 튀어나온 형태로 좁아져 있을 겁니다만 척추 협착증은 이 전방위로 그 관에 해당되는 부분이 좀 균일한 형태로 다 같이 공간이 좁아진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있는 시상면과 횡단면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시상면으로 해당하는 분절의 어떤 원인을 알게 되고 이 횡단면을 보면서 아 이게 디스크가 아니라 협착증이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같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협착증은 어쨌든 퇴행 변화이기 때문에 척추와 추체 사이가 좀 좁아지는 겁니다. 좁아지게 돼서 추간판 사이의 간격이 감소됐기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까 이 공간에 보시면 이 사이로 나오는 이런 공간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그 스파이널 코드에서 이 브랜치들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뭐 4번 신경, 5번 신경 나오는 부분들이 이 사이가 역시나 이제 이 사이들이 좁아지니까 이 나오는 브랜치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추간공이 여기는 추간공이라고 하거든요. 추간공이 또 좁아져서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퇴행 변화니까 사이는 연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역시 떨어져 나가면서 해당하는 부분에 골극이 생기거나 그다음에 이 사이가 좁아짐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그 안 사이에 있는 황색인대 같은 부분들이 점점 길이가 원래 길이보다 더 작은 공간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가 비후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또 추간공 사이가 협착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류할 수 있는데 모든 원인들이 전부 다 퇴행적인 변화 때문에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척추의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허리에 통증을 유발하는 게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원장님, 이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하지 않고도 이 통증이나 증상이 좋아진 예후가 좋은 경우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아까도 말씀을 저희가 드렸습니다만 그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퇴행 변화들이기 때문에 그 증상 자체가 아주 심각하게 확 전변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마미 증후군이라든가 정말 심한 통증으로 아주 크게 급하게 호소하는 경우라 그러면 예외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병원을 가야 되겠지만은 대부분의 케이스가 그런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냥 보존적인 치료로만 해도 잘 치료가 됩니다. 그 한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에서 3개월 정도 어느 정도만 계속 꾸준히 치료만 받으시면 그 파행구행 같은 어떤 그런 100m 정도밖에 못 갔던 사람들이 300m 이상 가더라도 통증이 없어진다라든가 또는 밤에 아까 어르신 그분처럼 그 주무시라고 했을 경우에 오히려 발이 터지듯이 아프다라든가 시리다라든가
이런 느낌들도 한 2, 3개월 정도 치료하시면 현격히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안심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생활적인 습관에서는 아무래도 온도가 피가 안 통하는 경우들 또 그 자리가 또 뭔가 경직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따뜻하게 하시는 그래서 주무실 때 핫팩을 대신다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좋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음주하고 담배 역시 똑같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수액 자체를 조금 또 주변 조직들 같은 경우에 훨씬 더 경직되거나 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음주와 담배를 줄이시는 것, 그다음에 스트레칭 좀 하시는 것 이런 같이 병행하시면 훨씬 좋은 효과를 한방 치료로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